건설 경기의 위축으로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하청업체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신고액이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겼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서러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 예정일을 석 달 앞둔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문제라며 공사를 아예 중단시킨 겁니다.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원청과 하청 다툼 속에 결국 노동자 160여 명은 7개월 동안 임금 5억 4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관계기관 노동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나와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끔. 건설 경기 부진에 이런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제주 지역 임금 체불액은 222억 원. 150억 안팎을 유지했던 체불액이 1년 만에 75억이 늘며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도 2,400여 명에서 3,300여 명으로 1년 만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체불임금 비중이 37%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건설 경기 침체 타격을 제주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제주도와 유관기관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설 명절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 현장 점검과 일시적 체불이 생긴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곡공사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기성금과 성급금 등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지출을 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주 지역 건설 경기 전망이 올해도 여전히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체불임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면 군 복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한 공중보건의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공중보건의가 근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제주까지 넘어와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담당부 행정보건장님이 아마 급건을 해서 제주경찰청 조사받는 이런 얘기 어떻게 하시는. 지난해 11월 제주 보건소가 요양병원 현장 점검을 하다 공보위의 근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점검을 하던 중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한 것 같은 정황을 포착하여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조정으로 문서로 통보해드린 건이거든요. 의사들은 보통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신하는데 공보위는 현행법상 의무복무기관 중 소속 기관을 벗어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공보위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지난해 11월 중 일주일 동안 야간 당직 의사로 일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해당 공보위에게 35일 추가 근무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위반되게 되면 위반한 날짜의 5배수 이상을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복지부에서 그 처분 증빙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요양병원 의사가 일지를 조작했다는 신고에 따라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3개의 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추진된 3번의 시도 모두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폐지된 지 18년 만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예전처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시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 연구와 도민 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 참여단 수기 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또 가칭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명칭에 대해서도 도민이 수긍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시 청사의 위치와 관련해 당장은 기존 청사 등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설명하고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인 행안부 장관이 좀 결정을 하게끔 저희가 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목표로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뽑고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4월 총선 이후에는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도 남아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제주도도 동물복지 계획을 세우고 동물보호센터와 장묘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데요. 반려동물 가구가 30만이 넘는 대구에는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구 MBC 변일주 기자입니다. 주인이 공을 던지자 강아지가 힘차게 뛰어옵니다. 기초훈련도 척척 해냅니다. 쪼손, 옳지 쪼손, 옳지 쪼손, 옳지. 나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애물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려견과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달서구 장동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만 출입할 수 있고 중소형견과 대형견의 놀이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펫카페, 산책로를 갖췄습니다. 대형견 친구들도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영광입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에 달하는데 4집 중 1집 꼴입니다. 대구에서만 3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서울시에는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22곳에 이르지만 대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달서구 외에도 남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 중인데 함께 조성하는 시설 문제로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 반려견 놀이터는 이달 말까지 부분 개장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한 뒤 다음 달 전면 개장할 예정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또 반려견과 또 우리 인간들이 서로 교감하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서 대구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앞으로 반려동물 예절 교실과 보호자 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4.3의 가장 적합한 이름은 4.3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500여 명에게 4.3의 적합한 이름을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인 33.2%가 4.3 사건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4.3 양민학살과 4.3 항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61%가 모른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66.4%에 달해 청소년층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4.3 형사보상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4.3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와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5배 수준으로 유지됐던 하루 형사보상금이 최근 1.5배 수준까지 줄었다며 제주지방법원은 축소 경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 축소는 희생자와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흐린데요. 아침 출근길에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남서부 지역부터 비가 오겠고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오래 머물면서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할 텐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산지에 낮은 구름이 껴서 산간도로에서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5도, 남부와 동부 지역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북부 지역 16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5도에 그치면서 오늘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 강풍으로 인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져서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기아 오토큐 오라점 변창하 대표가 150만 원, 외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행복장터를 열어 수익금 113만 4,7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주식회사 기은DNC 직원들이 100만 원, 한진 제주 퓨어워터 생수공장 직원들이 50만 원을 전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석 달 앞두고 여야의 후보자 공천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설 연휴 이후에 컷오프 대상을 확정해 경선을 실시하는데 제주 지역은 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초에 컷오프 대상을 확정해 경선을 실시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해 국비로 100% 지원했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올해는 50%만 부담하기로 결정해 나머지 50%는 제주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택배 25만 5천여 건에 대해 추가 배송비 7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꼬리에 그물이 걸린 채 생활하고 있는 새끼 남방 큰돌고래가 조만간 구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새끼 돌고래에 접근한 뒤 그물을 끊는 방식 등 구조 방법을 검토 중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구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물을 달고 다니는 새끼 남방 큰돌고래는 생후 1년 미만으로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2달 넘게 길이 2m 안팎의 폐 그물이 꼬리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온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키우던 개를 도축한 7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개와 토끼 7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먹기 위해 한 마리를 도축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성폭행한 119 구급대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한 119 센터 소속 30대 구급대원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지난해 11월 서귀포 시내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도 합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가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156건의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는 이물질 발견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 38건, 소비기한 경과 16건, 광고 표시 관련이 14건이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재작년 184건보다 15% 줄었으며 제주시는 조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의 제2의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 등이 새로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5년 동안 330억 원을 들여 동물보호센터 추가 확충을 비롯해 동물장묘시설과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위한 야간 응급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해 전문 강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